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물 하루에 8컵씩 마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과연 뭐가 그렇게 좋길래 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일단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제한TV의 이동환입니다. 오늘도 곽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물 하루에 8컵씩 마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과연 뭐가 그렇게 좋길래 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일단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피부로 둘러싸인 우리 몸속은 바다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체중의 50에서 60%가 물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반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물은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는 그 세포 속에 있고요. 3분의 1은 세포 밖에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 섭취하고 노폐물과 함께 밖으로 버려야 되거든요. 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중이 70kg 정도 나가는 성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에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 2.2리터 정도 섭취한다고 하면 네. 음식이 몸에서 대사가 되면서 또 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한 300ml 정도 대사수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리터를 섭취하게 되면 더해서 한 2.5리터 정도가 네.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흡수된 물이 몸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렇죠. 균형이 맞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해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그러니까 땀을 배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 900ml 정도가 배출되고요. 많이 나가네요. 예. 900이나. 네네. 그리고 대변을 통해서 한 100ml 정도가 배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배출하고 남은 것이 한 1.5리터 정도 되죠. 1.5리터 남죠. 네, 네. 1.5리터 정도 남은 것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이때 소변량은 더 줄어들겠죠. 줄어들군요. 네. 네. 이렇게 물은 매일매일 일정량을 섭취하고 또 배설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딱딱 맞아 네네, 떨어져야 균형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을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하루에 정말 얼마 정도 먹는 것이 좋은 건가 궁금해요. 네. 네. 보통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한 잔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8온스 컵을 말하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하루 2리터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전에 진료했던 어느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분은 여러 건강 관련 지침들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셨거든요. 네. 이렇게 애쓰면서 하루 8잔의 물을 꼭 먹어야 건강해질지 좀 궁금하죠. 네. 사실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네. 이 전에 발틴이라는 학자가 네. 2002년도에 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하루 물을 8잔을 꼭 마셔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분의 필요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나이나 몸의 크기나 활동 정도, 머물고 있는 지역의 기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이 적게는 1리터, 많게는 4리터 정도로 아주 폭이 넓거든요. 1에서 4리터까지. 네네. 그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커피라든가 청량음료, 술, 주스 등의 소비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수분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혹시 이동환 선생님은 운동이나 네. 샤워하시고 나서 네. 갈증이 나시면은 무엇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물도 떠오르는데 네. 맥주도 떠올라요. 그렇죠.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 네네. 여기에 뭔가 갑자기 물어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왜냐면 저도 이거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아이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갈증을 느낄 때 그 반복적으로 맥주나 뭐 콜라 아니면 오렌지 주스 이런 거를 먹게 되면 갈증을 해소하면서 느끼는 그 쾌감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또 닥쳤을 때 또 전에 그 마셨던 맥주라든가 아니면 뭐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이다, 생각나게. 콜라 이런 네, 그런 게 청량감 네네. 그거에 중독되는 걸로. 이제 갈증이 날 때 그 네. 갈증을 물로 해소를 하면은 네. 그 물이 생각이 날 텐데 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런 게 또 이제 자꾸 그 떠오르는군요. 뇌리에 남아 있어서 그게 또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갈증이 있을 때는 네. 물을 마시도록 해서 갈증이 해소되면서 느끼는 그 시원함을 물을 통해서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음료를 통해서 그 섭취되는 열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마를 때 물을 먹여서 물로 인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자꾸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굉장히 경험을 중요하게 갖게 하는 거죠. 네, 어릴 때 이제 목마를 때 자꾸 다른 걸 주면은 네. 거기에 대한 경험이 생겨서 네, 맞습니다. 나중에 갈증될 때 자꾸 그걸 찾게 된다는 그게 중독처럼 것이죠. 그런 네.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물을 많이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적게 먹어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우선 그 신장이나 수분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의 안내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맞아요. 평소 건강한 분들 중에 물을 잘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물을 좀 많이 마신다고 해서 몸에 해롭지는 않고요. 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색을 참고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소변색. 네. 특히 이 밤에 소변이 농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침 첫 소변은 진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쵸.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낮에 소변색이 만약에 진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수분 섭취를 좀 늘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소변을 볼 때도 소변 색깔을 좀 잘 보셔야겠군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차피 농축된 거니까 진해도 네, 되는데 그건 낮에는 너무 진하게 나오면 수분이 부족하다. 네, 좋은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에 대한 얘기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계속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닥터제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